예, 매부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현준 더 퍼블릭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김현준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지 바로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 좀 보내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증시가 좀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인 장세는 좋지 않은데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굉장히 불거지는데 또 코스닥은 연초 대비 상승률 전 세계 1위라고 하고요. 그렇죠. 오늘도 촬영일 기준으로 에코프로라는 그런 어떤 개별 주식이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진단 먼저 여쭙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기자님께서 이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 경기 침체의 우려도 있고, 금리를 많이 올려서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 정상인데, 시장의 지수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모습을 연초에부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보다가 내 계좌를 또 열어보면 왜 이러지? 분명히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내 거는 왜 안 올랐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부분 주주분들, 투자자분들께서 발견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반적인 이 시장 그리고 거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이 안 좋아지고 나서 다시 강세장으로 가는 그 국면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횡보장 그리고 혼조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강세장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경기의 민감주들 그리고 대형주들 이런 주식들이 뭔가 이유로 시세를 많이 내주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려 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특별히 지금 경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미 떨어지긴 오래 떨어졌는데 나쁘다고는 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주도주라든지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하나 올랐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기도 하고 A가 올랐으면 B가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안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와 뭐 코스피도 일부 상승이 많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 주식시장, 내 주식창만 안 오르는 것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대표 주도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2차전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더더욱 힘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님이 경영하고 있는 이 회사가 주로 이 전 세계를 관통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분석해서 여기서 이제 개별 종목을 굉장히 광범위한 세계에서 찾잖아요. 뭐 스웨덴도 사시고 네덜란드도 사시고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를 관통하는 투자 아이디어에 굉장히 민감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표님을 매료시키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여전히 가시성이 있는 분야는 저는 리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요? 네. 근데 이게 저희 회사가 전 세계를 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많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바깥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이 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는 충분히 여전히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먼저 움직였다면 지금은 국내 주식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리오프닝 됐다는 거는 그들이 또 우리나라로 놀러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부분을 소비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리오프닝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꼭 생겨나서 그 부분이 수혜주라고 하기보다는 예전에 팬데믹 시절에 뭔가 잘 되던 그런 분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야들이 리오프닝 되면서 조금 안 좋아지는. 근데 안 좋아진다는 거는 한쪽은 또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 속에서 수혜를 찾는 그런 투자도 가능한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 중에 수혜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업종이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혼자 있고 또는 밖에 친구를 못 만나고 하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많이 데려와서 키우기도 했고요. 또 밖에 나가서 시간을 안 보내니까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려동물한테 돈을 좀 많이 쓰는, 좀 좋은 물건을 사준다든지 좋은 사료를 많이 먹이는 그런 것들이 팬데믹 시절의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리오프닝 때는 반대가 됐죠.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반려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데려가기가 어렵죠. 어렵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리오프닝 됐으니까 친구도 만나고 재택근무도 끝나고 해외여행 갔으니까 이 반려동물 파양해야지. 이런 수요는 또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어떤 업종이 각광을 받고 있냐 하면은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당장 돌볼 시간이 없어서 베이비시터 같이 펫시터 업종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야. 이것은 팬데믹 기간에 반려동물의 이 키우는 수는 늘어났는데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업종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종과 국가를 좀 광범위하게 넓혀보면 아직도 리오프닝 하는 데 있어서 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얘기고 앞으로 그러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어느 쪽을 좀 보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강세장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이유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약세장이 지나고 나면 현재 본질 가치보다 주가라든지 가격들이 더 낮게 평가되는 것이 약세장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본질 가치가 아주 크게 나빠지지 않는 기업이나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까지 올라오는 강세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을 저희는 기다리는 중이고요. 강세장을 기다리면 강세장에 대비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강세장을 대비하는 투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강세장이 오면 경기에 민감한 것들, 그 다음에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지 않아? 뭐 금리 인상 되잖아. 사람들이 뭐 지갑을 닫을 거야.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걱정들을 하는 단계에 오면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그 경기의 실물 경기보다는 좀 더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이 경기 민감주 그리고 좀 큰 회사들, 이 대기업들의 편입 비중을 높여 놓을 생각으로 지금은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올해 말까지 경기 민감주를 채워 넣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삼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비중이 좀 줄어들 그럴 포트는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같은 경우 중에 제가 뭐 펫시터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전형적인 리오프닝 업종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 주식들 같은 네. 경우 이 주식들을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해외를 막론하고 나 여행 가봤어. 여행 갔더니 괜찮은데? 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식시장에서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또는 뭐 월가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치고 항공주 또는 이런 전형적인 여행과 관련된 리오프닝 주식들을 안 좋게 보거나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광받을 때는 사실은 저희는 좀 겁을 더 먼저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 그 줄인 비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정반대의 것들이죠. 그것들은 그런 주식들을 편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침체 얘기를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도 있었고 CS의 이제 피인수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부동산 뭐 PF 뭐 이만큼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불길한 시나리오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닥쳤을 때는 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바꾸실 건지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이 침체의 어떤 시나리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듣고 싶네요. 먼저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펼쳐졌을 경우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서브프라임 위기처럼 펼쳐졌을 경우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가 펼쳐지면 저희의 예측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준비를 한 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런 큰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사실은 잘 견뎌내고 살아남고 하는 것들만이 방법인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경기 침체하는 모습.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기업의 이익이 크게 꺾인다든지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 않았느냐. 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일반 투자자가 서스름 없이 할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얘기는 실물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 전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언제 반전할지는 잘 모르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니? 예를 들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 저희가 좋아할 만한 주식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특히 이제 주택 시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미국 주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주택 가격이 좋은 지역, 이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강남같이 20-30% 이상씩 떨어진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한데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택과 관련된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에요. 오히려 경기에 둔감한 거, 주택 가격과 관계없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주식들은 말하자면 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안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주택 시장이 반전을 하더라도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채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그것을 선방향한 회사들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은 이 경기 순환에 대해서 예측을 잘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틀렸을 때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하니 대체? 이 주식을 고를 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땅을 사서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을 파는 회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이 반전하면 당연히 돈을 크게 벌 겁니다. 그러면 주가도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근데 주택 시장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게 된다면 계속 떨어지면서 내가 사놓은 땅이라든지 건축해 놓은 이 집에 대해서 매각이 안 일어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차입금,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도산할 위기가 또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주식들은 우리나라의 네이버 부동산 또는 직방, 다방과 같이 이 부동산 중개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회사들은 땅을 사고 건축 재료를 가져와서 짓는 것보다는 고정자산이 적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차입금을 많이 늘릴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택시장의 확장이 좀 더디다 하더라도 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아가는 이 트렌드가 하나 더 살아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회사의 주식은 주택시장이 올라가도 좋고 좀 덜 올라가도 온라인화가 되면 괜찮아. 둘 다 되면 더 좋아. 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주택 시장에 만약 접근을 해본다면 그런 인터넷 플랫폼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경기 민감한 그런 주식을 투자할 것 같고요. 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플랫폼 또는 경쟁 우위가 강력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 1-2년 동안에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진다든지 실적이 안 깨지고 이건 반대로 경기가 반전하는 좋은 강세장이 왔을 때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똑같은 인터넷 플랫폼 주식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런 안정적인 주식의 비중은 좀 줄이고요. 뭔가 이 업사이드, 상승 여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중을 채우려고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식 투자를 다시 좀 가열차게 해보고 싶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권하고 싶은 그런 저 포트폴리오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경기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일단 가져야 되고요. 아,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그러면 큰 매크로 쇼크가 오면 어떻게 네. 그런 것들을 살아남으면서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계속 피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때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과도한 레버리지 또는 과도한 뭐 집중 투자 이런 것만 좀 경계를 하면 되고요. 그 경계한 상태에서 그럼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앞으로 현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경기가 좋아지면 이 물품을 좀 더 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게 이제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반도체,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뭐 주택, 건설, 뭐 아주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저는 과거 몇 년 동안에는 상당히 홀대받던 업종들이에요. 야, 요새 인터넷 시대인데 뭐 빅테크 이런 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수년 동안 이 홀대받던 업종들인데 그때는 경기가 계속해서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2021년까지 거의 7, 8년 동안 오르기만 했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좀 취해 있었던 거죠. 빅테크만 오르는 장세구나. 주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만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으로 늘려보면 그런 주식들이 약세를 보이고 전통적인 이 굴뚝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부채가 좀 적어서 망할 위험이 좀 적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 회사들처럼 그 업종에 노출은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이런 용역 업체를 한다면 실제로는 고정자산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투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차입금이 적을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거나 좀 반전이 늦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 네. 그 얘기는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하반기 내년쯤에는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군요.